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빌 게이츠도 탐낸 SMR 기술 목표가 5만 원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 종목은 언제부터 이 폭등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쭉 아래로 밀리게 되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충분히 쉬어가고 다시 출발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지지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끝내시기보다는 정말 그들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때쯤부터 상승을 날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전략을 잡아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영상, 이 원전 관련 종목에 대한 특히나 영상은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정말 금요일에 하루만 항상 투자하셔서 이 전략 얻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훌륭한 추매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여러분들께서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주식시장의 100%는 없지만 노력한다면 확률은 올라간다는 점 꼭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미국 바이든과 정치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조해 드렸죠. 이 두산중공업의 큰 기술력이 이 풍력이 있고 가스 터빈 있고, 추가적으로 어 이 원전 관련 이슈가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 이어가고 있었던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흑자로 전환시켜 놓은 상태고요. 결국에는 상승 원동력은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그들 중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원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그전에는 저가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풍력 관련 종목으로서, 풍력 솔직히 말해서 풍력 플러스 실적이었죠. 실적 개선이 이어졌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서 올라왔고요. 충분한 횡보세를 거치다가 다시 한번 원자력 플러스 실적 개선이라는 이슈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이렇게 이슈를 갈아가면서 타이밍마다 실적 개선과 함께 재료가 붙으면서 기대감에 쭉 상승세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음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타이밍을 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직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원자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원자력에 관련된 상승 타이밍이 어떻는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이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상승이 나오는 타이밍하고 이게 5월 달이거든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로 뭐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비핵화뿐만 아니라 요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미 원전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 한미 원전 협력을 왜 하는 거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저탄소 정책, 탄소 중립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나서는 이 정책을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미국 정부가 정해 놓은 이 규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이걸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양한 국가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받은 국가입니다. 기술력이 진보한 국가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을 더 늘리면 되지 않느냐, 원전을 가동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외에 원전 기술력이 없는 국가들은요, 이걸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앉아서 그냥 규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죠. 너네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편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편에 선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수출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 원전을 수출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상 이 한미 원전 협력 같은 경우는요, 미중 전쟁의 핵심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에게 원전을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한미 원전 협력이라는 걸 꺼내게 되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사우디라든가 중동 지역이라든가 진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패권을 꽉 잡는 거예요, 미국이. 특히나 이 기술력이 이 SMR 기술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빌 게이츠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테라파워가 워렌 버핏 회사죠. 워렌 버핏 회사에 이 빌 게이츠 재단이 투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SMR 기술, 소형화 기술이 발전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나트륨으로 지금 현재 냉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액체 나트륨을 냉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그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이 핵 폐기물질이 덜 나오고 그리고 크기도 줄어들고 그죠. 효율은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효율이 늘어나고 크기가 줄어들어서 위험까지 줄어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 원전 발전이 이뤄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두산중공업에서도 기술이 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에 SMR 급부상했다. 두산중공업 주가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안 그래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1분기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에 기대감까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싹 올라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문 하나가 들죠. 근데 왜 하필 이 원전 수출은 지속되고 있었고 뭐 그전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전에 올랐어야 되는데 사실 두산중공업이 이제서야 한미 관련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러면 풍력 관련 이슈가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중간에 기어가는 구간 때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 수출은 계속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 그 이번에 협력을 맺기 이전부터도 2019년, 2018년도 뭐 2020년도 계속해서 해외 수출을 이어왔는데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이제서야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 말 그대로 이번에 이슈 하나만을 받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이슈를 주목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하나만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올라갔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원자력 발전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간 시기가 정확히 5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그 한미 정상회담이 벌어진 것도 5월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그 이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따라 나온 기사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내선 탈원전하면서 미국 가서는 원전 수출 논의. 원전 3년 매출 6조, 인력 1,700명 사라졌다. 뭐 일자리 사라졌다는 얘기죠. 탈원전인데 원전 수출, 한미 원전 협력 둘러싼 궁금증 4가지. 임기 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털어내나? 문순옥 산업장관 국내 원전 추가 검토할 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내용들이 어떤 뉴스 기사들이 쭉 쏟아져 나왔냐면 정치적으로 엮이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느냐? 바로 현재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바로 북한의 비핵화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에서 이 핵무기를 핵이라는 이 기술을 없애자라는 취지 하에 진행된 정책입니다. 실제 그 과정에서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6기 계획 백지화라는 이슈를 꺼내들었고요. 2017년도 10월 24일로 일정이 돼 있었죠. 근데 이 정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터집니다. 월성원전 검찰 공소장분이 청와대에서 조기 폐쇄 미리 결과 보고했다. 그러니까 월성원전이라는 걸 가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정말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비효율적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기 이전에 벌써 결론부터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압박으로 인해서? 현재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지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530건에 청와대 협의 보고 문건이 여러 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들 중에서도 재밌는 자료가 또 나오죠. 삭제한 자료에서는 여당 의원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었던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도 있었다.
북한 가가지고 원전 지어주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이 원전 이 비핵화를 그 원전 폐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 뒤에서는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 전기 부족한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라는 이야기 문건이 발견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됐고 이때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인물이 있죠. 이것을 감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감사에서 발견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실제 이 감사원장이라는 인물이 이 원전 이슈가 터지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서도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왜?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실제 관련 종목인 이루원 같은 경우에도 출발한 시기를 보시면 5월 달에 쭉 상승한 모습들. 이 두산중공업이 상승한 원전 관련 이슈를 터지면서 같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들을 보실 때는요. 단순하게 그냥 기술력 하나로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이 추가 파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기술에다가 어떤 이슈, 정치적 갈등 이슈까지 더해져야지만이 과거와 같은 폭등이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을 버티게 하는 것은 실적이다. 주식을 급등시키게 하는 것은 기대감이다. 주식을 버티게 하는 것은 실적이다.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나 적자가 지속되지 않았고 흑자가 나오는 구간을 만들었었죠. 지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번에 두산중공업 2분기 기업 설명회를 보시면 흑자를 개선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분기 이미 흑자 개선했고 2분기에도 굉장히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거기다가 다른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다 앞으로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진행을 했을 때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받쳐줍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 새로운 기대감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도대체 두산중공업에 남아있는 기대감은 뭔데? 라고 의문이 지실 겁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되돌아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원전 협정을 맺어서 뭘 하기로 했죠?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죠. 왜? 원전 기술력이 없는 국가들을 친미, 미국하고 미국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저탄소 정책을 깔아놓고 친미 정책, 이 친미 나라들을 늘려버리기 위해서 특히나 중동을 꽉 잡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원전 수출에 대한 내용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내에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해외에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에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아있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국내 원전이죠. 멈춰 있는 국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안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요즘에 무슨 얘기 나오고 있죠? 다시 4차 남북 정상회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탈원전을 지금 끝낼 수 있을까요? 탈원전 정책을 끝낼 수 있을까? 사실상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뭐 정상회담, 남북회담을 이미 키워드로 잡은 이상은 탈원전이라는 이야기 정책은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싸움까지 이어가야 되냐면 국내 원전을 다시 한번 가동하고 짓고 SMR 기술을 적용한 원전을 새로운 원전을 소형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누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게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된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 나올수록 원전 관련 종목들은 크게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왜 안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주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느냐?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충분히 쉬는 구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발언을 할 만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도대체 원전 관련 이야기를 아까 최재형이라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주가 이 원전이라는 이슈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정책을 아직 내놓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가장 이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인물들이 아직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 후보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국민의힘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공약은 최소 못해도 언제 8월 말에 경선 후보에 접수가 된 다음에 경선이 시작이 돼야 각 후보들의 정책이 나오게 되고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나오게 되고 이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는 것이 원전 관련 이슈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8월 말이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8월 달 다음 달에 당장의 원전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바라는 것은 힘들다. 타락을 멈추고 횡보를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 관련 종목이 바로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 관련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오고 횡보가 나오는 현재 8월 달이어야지만이 이 두산중공업의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8월 달 이후부터 대선 공약 정도 나오면 이게 사실상 이걸 막을 수 없는 구조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상승이 시작하면 이 자리부터는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8월 달 안에 천천히 좋은 자리에서 매집을 이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에게 내일 당장 날아간다는 이야기는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흐름을 보시다시피 충분히 9월달 이후부터 시작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니까 각 대선 후보들이 내는 정책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 엿보시면 좋은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두산중공업 지금 당장 매수하는 해놓고 그냥 이것만 보고 손가락만 빠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많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까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두산중공업을 많이 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매수하기 위해서 눌림목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못해도 8월 초 둘째 주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건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내놓으신 걸 가지고 두산중공업을 들어가셔야겠죠. 조금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우리 단기 트레이딩 수익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충분한 더 수익을 내놓으면 우리가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거의 뭐 4년 만에 온 기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 종목으로 정말 확실한 이슈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왔으니까 절대 이 흐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어떤 걸 보고 하면 되느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 제가 우진 종목을 여러분들께 종목을 설명해 드렸고 30% 정도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한국전자인증도 찍어 드려서 여러분이 18% 정도의 수익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8% 정도의 급등세 나오면서 충분히 수익 줄 수 있을 만한 자리 그리고 삼형 SNC도 22일 추천해 드린 다음 추가적인 눌림목 이후에 21% 급등하게 되면서 충분히 좋은 수익들을 줬습니다. 다만 이 어플 추천주 1일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100% 모든 승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의 100% 확률은 없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높은 확률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여러분들께 90% 이상의 확률로 종목에 대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쉽게 손절이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 확률이 90%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절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매매 트레이딩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해드리는 관심 종목만 드려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괜찮겠지만, 나는 스스로 좀 어렵고 좀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종목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욕심 없이 3에서 5% 10%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바로 찍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특별히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바로 아래 하단, 영상 바로 하단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혹은 아이폰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셔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들 골라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또 이구산업 또 수익 봤죠? 이구산업. 산 다음에 다음 날 바로 9.3% 정도 추가 파동 나오면서 또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손절 터치하면 그냥 손절하시고 수익 나시는 거 이거 5% 10% 나온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트레이딩 하시면서 많은 수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영상은 항상 금요일 저녁에 우리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립니다. 항상 내가 매일 지켜보지 못하시는 분들, 내가 모든 영상, 모든 이슈 챙겨보지 못하시는 분들, 제가 매주 한 주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슈, 원전 관련 종목에 대한 이슈 정리해서 여러분이 행상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매주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댓글까지 많이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노력이 시장에서 노력이, 여러분들 이거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이 노력이 헛되이지 않게, 여러분들 이 시간이 헛되이지 않도록 항상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땡큐.